자,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공포의 세입자입니다. 하하, 한 세입자 때문에 집주인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어요. 네,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제보자의 어머니가 세입자를 받았는데 이 세입자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입자는 올해 2월에 제보자 어머니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당시에는 맨 처음에는 문제가 크게 없어 보였고 세입자 부모와 친척이 함께 와서 계약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공포의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세입자가 주택의 2층, 제보자의 어머니가 1층에 사는데 세입자가 심한 소음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소음에 대해서 조금만 조심해달라 이렇게 주의를 주니까 집주인에게 폭언을 하고 물을 뿌리고 이런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게 뭐 얼마나 심각한 건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자, 제보자가 보낸 영상을 보면요. 아,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직접 한번 보고 가시죠. 너 내일부터 네 집 쫓아가서 네 집 문 발로 찰 줄 알아. 뭘 말이 쳐. 여기 다 찍고 있어. 어? 뭘 봐, 어? 내 면상 보지 마. 찍어봐. 어? 나는 면상 뭘 봐. 월세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안 줘. 내가 어디 한번 월세 주나 보자. 이 돼지. 어?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을 좀 알고 싶어도 계속 비품이 삐삐삐삐, 그러니까 뭐 욕설을 했다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별다른 일이 아닌데도 지금 저렇게 계속 욕설을 퍼붓고 아까 물까지 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제보자분이 이 지금 저 집에 세를 준 집주인분의 아드님이시잖아요. 예. 그 아드님 얘기로 들어보면 저 세입자가 엄마가 밖에 놓으는 빨래도 다 바닥에 던져버리고 하하. 그리고 욕을 하면서 얼굴에 물까지 끼얹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알게 된 이 아들이 당분간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함께 있으려고 하는데 1층에서 이제 이 제보자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또 세입자가 물을 뿌린 거예요. 근데 물을 맞은 큰아들이 이제 찾아가서 항의를 당연히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세입자는 경찰과 함께 있는데도 큰아들한테 또 뜨거운 물을 뿌려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했습니다. 아. 그 세입자를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었던 이 집주인 아들 전치 2주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야, 이거 교수님 이거. 자, 아무튼 경찰이 와 있는데도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저렇게 됐다 보니까 일단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또 바로 풀려났대요. 물론 이제 뭐 임의 수사가 원칙이긴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 따라서 신중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강적이네요. 언뜻 보면 이 집주인도 세입자에게 이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물론 뭐 벌금형도 이제 재산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뭐 검사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문자가 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처음으로 이 세입자가 앞으로 안 그러겠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급하긴 급한 모양이었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와 같이 황당한 일을 당한 이 그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뭔가 미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단순 벌금형,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뜨거운 물이라고 하지만 이제 무기에 끓는 물도 정도가 여러 가지 있고 이 입은 상해의 정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보기에 전치 2주라고 한다라면 심각한 정도가 다행히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일단 그 경찰서까지 그래도 뭐가 됐든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사람들이 조금 어느 정도 위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잠해지겠거니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제보자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행동이 멈추질 않았다고요? 네, 제보자에 따르면 세입자의 보복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하하. 어머니 얼굴에 물을 끼얹는 건 물론이고요. 밤중에 찾아와서 창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겁니다. 집 앞에 이상한 쪽지를 붙여놓기도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예, 예. 문장이 이어지지가 않고요. 욕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을 것 같고요. CCTV를 달아놨더니 사각지대에서 망치를 계속 두드리더래요. 어우. 그러니까 이게 소음도 유발하고 어떻게 보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미확인 번호로 시도 때도 없이 문자와 전화를 해서 정말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어머니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들인 제보자 집으로 도망을 왔다고 합니다. 지금 현관문을 막 들여다보는 그 세입자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자, 앞서 그 쪽지 문 앞에 붙여놨다는 쪽지도 보면은 저희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 쪽지. 쪽지에도 뭐 워낙 이 온갖 욕설, 비속어가 난무해서 저희가 그거를 저렇게 뿌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정말 앞서 이 기자 설명대로 이 내용이 이어지지도 잘 않아요. 그냥 무턱대고. 그래서 저것만 봐도 전 소름이 끼쳤는데, 자, 이 세입자가 집착하는 게 또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영상 보시죠. 대문 좀 꼭 좀 갖고 다니자.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나도 다 증거 해놨어. 대문 좀 갖고 다니자. 대문 좀 갖고 다니자. 자, 교수님, 이게 반전인 것이 방금 보신 것처럼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왜 대문 열고 다녀? 내가 가만히 안 둬.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저 세입자가 그 대문을 열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이게 지금 뭘까요, 도대체? 혹시 세입자가 이 집을 싼 값에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열었습니다. 자기가. 예, 자기가 열고 그리고 난 뒤에 왜 문을 열느냐라고 집주인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갖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물론 이 집주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세입자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그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상황만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일부러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황을 조성하고 구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쎄요, 정말 뭐 참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제보자 가족들이 스토킹으로까지 또 신고를 했대요. 자, 네. 그런데 경범죄 혐의만 적용이 됐다. 그러니까 참 저걸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경찰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라면 스토킹 처벌법에 스토킹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은 뭐 이 여성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해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일단 경찰은-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정으로 말씀을 예, 드린 예.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범죄가 적용됐다면 뭐 소란행위 정도가 되겠죠. 그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벌금 좀 나오고 말 텐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정도 되면 아마 시청자분도 그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내보내야지. 그렇죠. 왜 저걸 집에도 집주인이 라고 할 텐데 마음대로 못 내보냅니다. 하하.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저런 정도 상황이면 계약 해지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계약 해지라는 건 월세를 2번 이상 내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또 월세를 또 준다거나 아니면 뭐 집안을 다 부순다거나 아하.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월세까지 꼬박꼬박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도 그냥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제보자 쪽에서도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이거 세입자 마음대로 퇴거도 못 시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저 여성의 부모님이랑 고모로 추정되는 사람이 왔다고 하는데요. 예. 그 어머니조차도 지금 연락도 안 받고 지금 어떡해. 나몰라라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 사실 법적으로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이 변호사님이 저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법적으로 지금 대책이 없다는 건데 얼마나 예. 간단하게 첨언을 하자면 처음에 월세 처음 한 달은 돈을 안 냈대요. 근데 그러고 나더니 이런 문제를 알았는지 꼬박꼬박 월세를 계속해서 잘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으로 쫓아낼 수는 없는 거죠. 자, 정말 지금 가장 황당하고 억울한 건 이 집주인 가족일 텐데요. 관련해서 이 제보자분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내보니까 층간소음도 엄청 크게 나가지고 보통 나는 정도가 아니어서 아, 너무 시끄럽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걔가 이제 더 큰 막 층간소음으로 내고 경찰이랑 싸우면서 집에 불 질러버릴 거다 뭐다 하고 막 이러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받았을 때 임대차 보험 때문에 아무것도 손쓸 수 없고 저희는 위협 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지금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온 상태예요. 나와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저희는 지금 집을 거의 뺏기는 수준이죠. 세상에 집주인이 지금 집을 버리고 지금 아들 집에 가 있어요. 양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임차인 당연히 보호해야죠. 자, 그런데 임대인도 집주인도 저런 상황이면 이건 뭐 임대인 임차인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죠. 임대차 보호법이 이런 상황을 상상하고 만들어 놓은 법은 아니고요. 정상적인 계약을 할 수 없는 사시는 사람이었다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보호법이 있긴 하지만 계약 자체가 지금 무효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예. 문제는 저런 분이면 그걸 무효라고 주장해서 법적으로 다투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 정신병 질환자에 대해서 긴급 조치가 이럴 때는 사실은 필요한 상황인데 긴급 조치도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본인 동의가 없으면. 저도 계속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고민을 좀 했었어요. 예. 근데 진짜 고민을 해도 딱 떨어지는 답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계약의 중요 내용이라고 해서 이걸 저쪽에서 속였으니까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도 당사자가 정신질환 있는 점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좀 알 수는 예, 없습니다만 이런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과연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결국 형사적으로 이 여성이 더 중하게 처벌받을 뭐 어떤 특정한 죄를 저지른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이게 사실상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입자분 지금 저희가 이 어떻게 난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단. 그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세입자분의 입장도 저희가 좀 전해드리면 스토킹을 시작한 건 내가 아니라 아랫집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 엄마, 그러니까 계약을 실제 했던 그 당사자죠. 내 엄마에게 계속 전화를 하면서 이 집주인들이 스토킹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